대구시가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다른 유휴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중앙로 대중교통지구의 일부 구간이 지정 14년 만에 해제됩니다. 동성로를 활성화하자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큰 교통정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을 나약한 고양이로 비유하면서 정치 혁신을 위해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서는 호랑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 정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열린 아시아포럼 20일 정책토론회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을 나약한 고양이에 비유하며 호랑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끕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과 보수 정치 쇄신을 촉구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시아포럼 20일 정책 토론에서 이 전 대표는 대구가 보수의 성지인지 아니면 정치의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되돌아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수의 도시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먼저 배신의 정치 프레임, 내부 총질의 저주를 풀어 보수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대구가 바뀌어야 보수가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가 이번에 변화의 선봉에 한번 서주십시오. 무건수행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통령이지만은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구 시민들일 것입니다. 보수 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십시오. 본래 새둥지 주인의 알을 밀어내고 둥지를 차지하는 뻐꾸기의 탕난처럼 보수 정치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보수를 밀어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구 정치가 바뀌려면 서울에서 고관대작을 지낸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구를 잘 아는 사람들을 키우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인적 쇄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구 국회의원들은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있는 비만 고양이라고 비유하며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권력과도 당당히 맞서는 호랑이를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호랑이 새끼나 아니면은 고양이나 처음 볼 땐 다 조그매 보이고 이게 다 손에 들 수 있는 사이즈인데 밥을 많이 먹인 거 어떤 거는 호랑이가 되고요. 그래서 어흥하고 다니고요. 어떤 거는 비반 고양이가 됩니다. 여당과 헤어질 결심은 하지 않았다며 탈당과 신당 창당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총선 100일 전까지 남은 80일 동안 대통령이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는데요. 다른 유휴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판 국회의원은 대구시가 신청사를 주민 뜻대로 건립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간 고수해왔던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해 그 자금으로 짓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신청사 건립 비용은 대구시 소유의 다른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으로 달서구 소재 성소 행정복합타운 부지와 중소기업 명품관 건물, 현 동인동 청사와 그 주차장 부지 등을 예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시의회의 매각 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사 추진 부서를 설치하고 즉시 설계 용역비 135억 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도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김 의원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60.5%의 시민이 유휴부지 매각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류정수장 유휴부지는 시의회의 반대를 고려해 보류하고
7곡 행정타운을 포함한 나머지 5개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사가 원안대로 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됐다며 격하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달서구도 입장문을 통해 신청사를 대구의 100년 대계를 밝혀줄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는 원안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지구의 일부 구간이 지정 14년 만에 해제됩니다. 동성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큰 교통정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지정된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반월당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사이 1.04km입니다. 시내버스와 공공의 임무를 띤 수행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택시는 특정 시간대만 통행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격 해제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절반에 가까운 중앙로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사이 450m입니다. 대구 최대 상권인 동성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대구시는 당초 1년간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인근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완전 해제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될 경우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제되는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진입이 허용되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야 하는 시내버스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성로 상인들 역시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중교통 전용지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해제된다면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들이 다녀야지 상권이 좀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차들이 뭐 속도를 내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동성로 쪽에는 어차피 또 아직 해제가 안 됐으니까 뭐 밑에 부분에서도 많이 막힐 걸 예상되니까 상권에는 당장은 큰 효과가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반쪽에서는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제되는 구간 진입과 진출 차량은 우회전만 허용하고 주정차는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우회전 중심으로 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가는 부분도 좌회전이 아닌 우회전 형태로 해서 좀 그 구간을 신속하게 들어오시면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하고 또 거기 이제 주정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막을 수 있는 CCTV도 설치하고 앞으로 또 11월 달에는 저희가 직접 좀 나가서 직접 그 교통 단속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 해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14년 만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 해제라는 대구시의 실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구시 교육청 국정감사를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의 아이비 교육에 대한 질문을 화두로 꺼내들었고 독도 체험관 운영과 안전한 등하교계 조성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구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을 참관했습니다. 경대 4대 부중에서 IB 프로그램이 적용된 수업을 지켜보고 또 운영 경과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1시간 뒤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단연 IB였습니다. 국제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인 IB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IB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가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IB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공부를 따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대구 지역 IB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두 우리나라 대학에 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학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IB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이 프로그램 우수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독도 체험관이 해설사를 두고 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키겠다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해설사기 돈이 뭐 얼마 든다고요? 근데 전국의 독도 체험관에 해설사나 학예사가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없다는 것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초등학교 사망 사고를 보면 교내가 6명인데 비해 학교 밖은 8배 많은 49명이라며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학교를 오다가 또는 하교하다가 사망하는 그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지요. 이거 학교 밖이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세분 교육감님들은 방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병희 전 강원도 교육감이 출석해 교육감 재임 중에 제작한 북한 지역 현장학습 가이드북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가을을 맞아 주말에 등산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시원한 날씨에 곱게 물든 단풍까지 즐길 수 있어 가을에는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데요. 그만큼 산악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대구 팔공산 병풍바위 인근에서 60대 A씨가 비탈길 아래로 10m 정도 구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친 A씨는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단순한 미끄러짐 사고였지만 산행 중이다 보니 큰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선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는 가을철에는 산악 사고 발생도 많아집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는 총 1,020건으로 이 가운데 가을철에 발생한 사고가 30.5%를 차지했습니다. 가을 산행 중에는 임산물 채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북도에서 임산물 채취 중 발생한 산악 사고는 총 99건으로 9월과 10월에 58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조난 또는 행방불명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과 추락이 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해가 질 때까지 산에 머물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야생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조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탈진과 저체온 증상 등이 발생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을철에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 전에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2명 이상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피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하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영덕 축산면에 있는 동해고택이 경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알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건물도 관리가 안 된 채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그나마 문화재로 지정된 게 다행일 정도인데요. HCN 윤경보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여 년 전에 건립된 영덕 동해고택입니다. 안채와 기역자형 아래채가 조선시대 경북 동북부 지역 민가의 전형적인 배치를 보여줍니다. 건립 시기가 1964년으로 명확하고 그 후에 민가 건물 변화 양상도 비교적 잘 파악되는 고택으로 최근 경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낡고 오래된 옛 가옥이기도 합니다. 건립 당시의 형태가 그대로 남은 건 다행이지만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되게 불편한 집이지만은 만약에 문화재가 안 됐으면 그 집이 없어질 것 같아서 옛날의 흔적, 옛날에 어떤 조상님들이 살았다는 걸 갖다가 보존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고택의 위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흔한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복원 사업이 시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하게 되면은 그 도로는 있고 그 참 표지판을 만들어주고 또 도로변도 요거 저 들어가는 요 입구가 좁거든. 좀 보강해가지고 좀 넓게 좀 해주면 그 참 찾아온 사람도 쉽게. 영덕에는 동해고택을 포함해 70여 개의 국가 또는 도지적 문화재와 유래 깊은 목조 건축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복원과 함께 인근 문화재들과 영해 장터거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등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해고택도 그 원형을 잘 복원하고 유지 관리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주거 문화와 건축 기술을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도. 복원 사업은 경북도의 예산 투입 시기 등을 감안해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가 문화재 지정으로 회생하게 된 전통유산이 제 모습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안동 소주 등 지역 전통주 세계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미국 LA를 찾아 현지 유통업체와 협약을 맺고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화에 나선 안동 소주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미국 LA 현지 H마트 부에나파크점에서 K 경북푸드 홍보전을 열고 안동 소주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전통주 홍보 판촉전을 통해 안동 소주가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보다 200년이나 앞선 7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있다며 우수한 풍미를 가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안동시는 H마트와 안동 소주를 비롯한 지역 농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교두보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도 LA에 위치한 푸닷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농식품의 수출 확대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 초 안동 소주 세계화를 선언하고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해 생산 기반 구축과 해외 시장 개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례에 근거해 안동 소주 공동 술병 개발, 홈페이지 제작, 품질 인증제와 등급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세계 주류 박람회 참가, 국제 학술 대회 개최 등 외연 확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액은 7억 344만 달러로 이 가운데 미국은 6,159만 달러로 8.8%를 차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팔공산에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팔공산 정상의 약 20% 정도가 물들면서 단풍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단풍의 시작은 작년보다는 하루 빠르고 평년보다는 하루 늦은 수준입니다. 단풍 시작 후 약 20일이 지나면 절정에 이르는 만큼 팔공산 단풍의 절정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서구가 이른바 현수막 없는 거리를 기존 6군데에서 9군데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두류내거리와 죽전내거리, 월성내거리 3곳이 추가로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3개 교차로에는 다음 달부터 정당 현수막을 포함해 현수막 게시가 제한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에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값 상승이 2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24% 올라 8월 0.19% 상승에 이어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0.03% 내리면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12%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대체 매립지 확보는 미지수입니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매립지 종료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와 지원 방식이 논란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기후 동행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경기도가 내년 7월 경기 패스를 도입합니다. 서울과 달리 이용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 방식의 교통 할인카드입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온양 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공사 기간이 내년 6월로 또다시 연장됐습니다. 시는 준공일에 맞추기 위해 공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